안녕하세요. 삼성라이온즈가 좋아서 유튜브하는 서민우입니다. 메가치스 감자칩은 동유럽 벨라루스에서 자란 프리미엄 감자를 골라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감자 먹는 민족이라고 부를 정도로 감자에 진심인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도 무척 신경 쓰는데 메가칩스는 해바라기유 사용으로 트랜스 지방을 최소화했고요. 당류도 0%입니다. 콜레스테롤도 당연히 0%고요. 메가칩스 강력 추천합니다. 2022년 10월 삼성라이온즈는 당시 감독 대행을 맡고 있었던 박진만 감독을 정식 감독으로 계약하며 3년 최대 12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박진만 감독은 계약 3년 차로 마지막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진만 감독에 대한 평가는 호불호가 나누어지겠지만 그래도 작년 하구 시즌을 진출했던 전과 올해도 중위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암흑기 감독이었던 김한수, 허삼영 감독보다는 저는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박진만 감독의 가장 큰 능력은 야수 육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진만 감독 체제에서 이재현, 김영우, 김성현 등이 기회를 받고 성장했으며 이 밖에도 양도근, 윤정빈, 김재상, 김호진, 김현준 등도 기회를 받았습니다. 베테랑에 대한 의존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야수 뎁스는 넓게 쓰는 감독이며 특히 미래 삼성의 내야 라인인 이재현, 김영우, 유격 3루 라인을 완성시켰으며 이루 역시 주전으로 류지혁이 맡고 있지만 양도근, 심재훈, 양우현 등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투수 육성은 모르겠지만 야수 육성에는 분명 능력이 있는 감독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소 기회가 야박하게 주어진 선수들이 있습니다. 시즌 후반이 다가온 지금 이제는 육성보다는 결과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회를 못 받은 선수를 지금은 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결국 아쉬운 것은 시즌 중 기회를 주었으면 지금 역할을 했을 수도 있기에 더 아쉬운 것도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올 시즌 기회를 받지 못한 선수들과 왜 기회를 받지 못했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올 시즌 가장 안타까운 선수는 김도환 선수입니다. 올 시즌 스프링캠프 MVP를 수상하기도 하면서 시즌 초부터 발전된 타격 능력을 보여줬던 김도환 선수지만 올 시즌 김도환 선수에게 허용된 1군 경기는 6경기 뿐이고 타석도 14타석으로 매우 적게 갔습니다. 피처스 기록이 더 안 좋은 이병헌, 김재성에게는 50경기 가까이 50타석 넘게 기회가 갔고 심지어 40세 포수 강민호는 120경기 442타석을 소화하면서 주전 포수로서 기회를 거의 독차지하였습니다. 올 시즌 74경기 100타석 넘게 기회를 받았던 03년생 LG 이주헌, 100경기 가까이 기회를 받고 250타석 넘게 기회를 받은 02년생 SSG 조영우, 심지어 NC의 주전 포수이자 앞으로 KBO를 이끌어나갈 포수로 기대받는 99년생 김영준, 이들과 비교하면 00년생 삼성 김도환에게는 기회가 이제는 필요하고 김도환뿐만 아니라 이병헌, 김재성 등에게도 기회가 줄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도환 선수는 올 시즌 피처스에서 발전된 타격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피처스에서 3할을 넘긴 적도 없고 홈런 역시 매우 적은 김도환이지만 올 시즌 피처스 3할 2푼 1, 2의 타율과 홈런 8개, OPS 1.003을 기록하면서 이전과 전혀 달라진 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공을 띄우는 능력이 좋아지면서 거포포수로서 모습을 보여주었고 올해 연습 경기에서도 기아 네일에게 홈런을 기록하는 등 올해 시작부터 타격의 싹수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솔직히 이병헌, 김재성보다 더 기회를 받았어야 하지만 1군에서 멀티안타를 치고 좋은 활약을 보여도 말소되기도 하면서 올 시즌 김도환에게 정말 야박했던 박진만 감독입니다. 수비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는 되고 있지만 1군에서 도루 성공률이 100%에 가까운 송성문의 도루를 멋지게 잡아내기도 하면서 이 역시 경쟁력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불안했던 포구나 블로킹 역시 훨씬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국 김도환이 기회를 못 받은 이유는 주전 포수 강민호에 대한 의존도와 백업 포수 역시 1군 경험이 있는 이병헌, 김재성을 선호했던 박진만 감독의 성향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00년생의 선수고 지금과 같은 모습을 꾸준히 보인다면 내년에는 더 많은 기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발전하면 미래의 삼성의 주전 포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최근 지명타자로 박병호 선수에게 기회가 가는 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올 시즌 이창용에게 지명타자로 기회를 주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SSG가 수비는 아시지만 타격이 좋은 류호승 선수를 지명타자로 기용하는데 우리 역시 수비는 아쉬울 수 있지만 타격에서 한 방이 있는 이창용 선수를 과감하게 기용했으면 지금 힘을 더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창용 선수는 작년 시즌도 그렇고 올 시즌도 그렇고 피처스에서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는 듯이 폭격을 하는 선수고, 올 시즌도 상무에 있는 거포 타자 한동희, 이재원에 이어서 가장 많은 홈런을 치고 있는 거포 유망주입니다. 올 시즌 1군에서 16타석 기회를 받으면서 타율 2할 1푼 4리로 부진하지만 2타석 이상 기회를 받은 경기에선 모두 안타를 기록했으며 1루수 출전 시 타율 6할 6푼 7리로 괜찮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지만 대타로 출전 시 7타석에서 안타 1개만을 기록하면서 부진했습니다. 저는 이창용 같은 거포 유망주에게 기회를 주려면 대타 자원이 아닌 선발로서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창용 선수는 아직 육성을 해야 하는 선수입니다. 올 시즌 안타 3개 중 2루타 1개, 홈런 1개를 만들 만큼 장타력은 확실하지만 역시 거포 유망주답게 컨택률은 68.2%로 매우 아쉬운 편이며 탈삼진율도 43.8%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결국 퓨처스에서 경기를 나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이창용 같은 하이라운드 거포 타자는 결국 대타로서 기회를 잡아가기 때문에 스스로 대타로 오는 기회를 살려서 1군급 선수로 거듭날 필요도 있습니다. 이창용 선수가 본인에게 온 기회를 잡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부담되는 상황에서만 사용을 했고 기회를 충분히 못한 점은 분명하기에 개인적으로 내년 시즌 이창용 선수에게 기회가 더 많이 갔으면 합니다. 심재훈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에는 의견이 갈릴 것입니다. 이창용, 김대환과 달리 올해 퓨처스에서 기록이 엄청 뛰어난 것도 아니고 1군에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록을 보인 것도 아니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신재훈 선수는 충분히 1군에서 기회를 주고 키워야 하는 유망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교 시절 엄청난 기록을 보이면서 내야 최대어 중 한 명으로 불린 선수고, 기록만 보아도 이재현, 김영웅, 고교 시절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습니다. 올해 1라운드로 지명받은 신재인, 오재현 선수보다 좋은 기록을 보였으며 충분히 1라운드에도 지명받을 수 있었던 포텐 높은 선수입니다. 마른 체형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홈런을 기대할 수 있는 파워와 단독 도루가 가능한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내야 유망주입니다. 그래도 퓨처스에서 증명을 해야 한다 생각하는 분 계시겠지만 지금 두산의 주전 내야수로 뛰고 있는 박준순 선수도 퓨처스 성적은 생각보다 별로입니다. 만약 내야 유망주가 많은 삼성 라이온즈가 아닌 다른 팀에서 뽑혔다면 더 많은 1군 활약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퓨처스 기록 역시 타율은 아쉽지만 출루율, 장타율, 세부 수치는 좋은 편이고 수비 역시 튼튼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비를 펼칩니다. 투타 역시 우투우타기 때문에 좌타자가 많은 팀 상황으로 볼 때는 내야 백업 이루수로 충분히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리에는 이미 작년부터 좋은 활약을 보인 양도근 선수가 있었고 삼성의 내야는 어느 정도 뎁스가 두꺼운 편이라 기회가 많이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심재훈 선수는 상위 라운드에 뽑혔지만 스스로 퓨처스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이며 증명을 하면서 내야 백업 경쟁에서 이기고 주전 이루수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신재훈은 어느 정도 세금을 내면서 키워야 하는 유망주이며 이재현, 김영웅과 비교해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고 내년 시즌에는 좀 더 기회가 많이 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민규 역시 나이나 연차로 생각해보면 이제 1군에서 활약해야 하는 선수입니다. 올 시즌 퓨처스 기록 역시 나쁘지 않은 편이고 비시즌 전 재산을 투자해 미국에서 강정호 선수에게 레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공민규 선수는 1군 출장 한 번도 없이 2군에만 있는 상황입니다. 1999년 동갑내기 선수들이 대부분 1군에서 기회를 받으면서 주전급 선수로 거듭나거나 그래도 의미 있는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 시즌 1군에서 홈런 3개를 기록하면서 거포 유망주로 많은 기대를 모았고 상무에서 전역 이후 많은 기회가 갈 것이라 생각했지만 수비를 중요시하는 박진만 감독 체제에서는 공민규에게 기회가 가지 않았고 어느새 본인의 포지션인 3루수에는 후배 김영웅이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공민규 선수는 기회를 많이 못 받았다기보다는 그래도 한 번쯤 1군에서 나왔으면 하는 선수고 등번호도 9번으로 너무 좋아서 이렇게 1군 정식 엔트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2차 드래프트나 트레이드로 다른 팀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물론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하는 것도 선수 본인이며 오늘 말한 선수들에게도 분명 기회는 찾아왔지만 안타깝게 놓쳤을 것입니다. 최근 삼성 라이온즈 라인업에는 젊은 선수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는 가장 젊고 유망한 야수 라인업을 가진 팀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몇몇 베테랑에게 기회가 많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들은 전설적인 선수이며 KBO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선수들입니다. 당연히 존중해 주어야 하고 존경받아야 하는 선수들이지만 팀은 때론 냉정해야 하며 미래를 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드래프트 야수를 뽑지 않아서 아쉬워하는 분들 계시지만 이미 지금 팀에는 기회를 받아야 하는 유망한 야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투수는 피처스에서도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는 신인이 전혀 없습니다. 그나마 유망한 신인들은 전부 1군에서 기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드래프트 투수를 많이 뽑았고 곧 전역하는 투수 유망주들이 많은 만큼 내년 시즌에는 피처스에서도 1군에서도 투수 쪽에서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였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총총!